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소재와 부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중장기 발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순천시가 그동안 가까운 생태 환경을 바탕으로 크고 작은 문화 행사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생태 도시에서 문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지역 축산 농가에서 첫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속가 폭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축산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새해를 맞아 역점 시책을 밝혔습니다. 올해는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관광 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소재와 부품인데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소재 부품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전라남도가 핵심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중장기 발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은 17곳, 인근 광주 39곳과 전북 34곳 등 호남권 내에서도 가장 적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전남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은 전국 최하위 수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단체 가운데 강원도 9곳 다음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권역별로도 영남권이 2,300여 곳으로 가장 많이 분포돼 있고 수도권이 1,900여 곳, 충청권이 322곳입니다. 반면 광주와 전북, 전남을 합친 호남권은 90곳으로 전국 기업의 1.9%에 불과한 상태. 전라남도가 소재 부품 전문 기업 육성에 나섭니다. 우리 전남의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은 전국의 0.4%에 불과한 현재는 17개에 불과합니다. 우리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전 대책을 수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들어 완제품 조립 생산 능력의 세계적 평준화와 국제 분업화 가속에 따른 소재 부품 고품질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위기에 따라 전라남도는 기회의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소재 부품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 전략 다각화 등 4개 전략과 10개 추진 과제로 발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인증 제도인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을 2019년 17개에서 2030년에는 300개까지 양성하고 38개 핵심 전략 품목 기술 개발과 기업 맞춤형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개발 대행 원스톱 지원 등 도내 소재 부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의존성을 갖다가 탈피하기 위해서 소재 부품 산업 육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R&D 확보를 하고 기반 구축을 통해서 우리 전남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을 매년 20개 이상 육성하겠다라는 게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매년 국도비를 확보하고 연간 20개 이상의 전문 기업을 육성하는 등 일자리는 물론 인구 감소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희창입니다. 순천시는 자연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생태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가까운 생태 환경을 바탕으로 순천시에서는 올해 크고 작은 문화 행사가 잇따라 펼쳐지는데요. 생태 도시에서 문화 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순천시는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한중일 3개국이 도시를 지정해 문화교류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순천과 양저우, 기타 큐슈가 오는 5월 1일 순천만 국가정원 개막식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통 민속예술 한마당 행사를 비롯해 청소년 예술제와 웹툰 페스티벌 등이 펼쳐지고 음식과 스포츠 등을 주제로 한 교류 사업도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할 때는 좀 테마를 갖고 가자. 공통적인 테마가 뭐 있을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바로 생태였습니다. 공원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글로벌 문화도시를 가고자 하는 양조가 선정이 됐고, 일본 기타큐슈도 그 세계 속의 그 녹색 환경 도시로 지금 거듭나고 있거든요. 절묘하게 생태 테마를 갖춘 새 도시가 문화교류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체부는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마다 문화도시를 법으로 지정합니다. 올해는 순천시를 비롯해 통영시와 춘천시 등 10곳이 선정됐습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2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올해는 20여 가지 예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순천 특성을 살린 축제를 지원하고 작은 도서관을 문화공간으로 개발합니다. 또 시민과 외지인이 함께 다양한 문화재능을 살리는 문화균형귀촌 사업도 추진됩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은 순천이 순천다움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순천의 토백이들하고 또 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떻게 이 여기에 기촌을 할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서 순천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생태 환경을 최대한 노출시키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 환경을 바탕으로 도시 이미지를 쌓아온 순천시. 올해는 생태 도시에서 세계 속의 문화 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원입니다. 순천시가 조직 문화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순천형 정원체조를 개발했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시작되는 정원체조는 유연성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이 포함되어 있으며 5분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천형 정원체조는 순천시와 순천시 체조협회가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매일 아침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정원체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축산농가도 새해 첫 경매를 시작으로 힘찬 기지개를 켰습니다. 축산농민들은 올해도 솥값이 적정하게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문제는 최근 몇 년 새 솥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면서 솥값 폭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에 있는 일로 가축시장입니다. 새해 들어 첫 장이 열린 경매장엔 이른 아침부터 소를 사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성질이 온순하고 끈기가 강한 특징 때문에 농가의 소중한 일꾼이었던 한우. 이 오랜 세월 농가의 큰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축산농민들은 올해도 변함없이 솥값이 적정하게 유지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무안 일로장이 올해도 많이 찾아주시고 솥값이 작년과 같이 올해도 그 정도만 유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자년 첫 경매가 시작되고 축산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한우 사골 떡국 나눔. 새벽 어둠을 뚫고 우시장에 나선 사람들은 뜨끈한 국물과 덕담에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2020년 새해 첫 경매에서 큰 수소 한 마리당 최고 가격은 1,000만 원 선, 송아지는 500만 원 선을 웃돌면서 솥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그 축산업이 호황은 호황입니다. 앞으로 향후 크게는 못 보겠으나 2, 3년 안까지는 좋은 가격이 형성되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솥값이 높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올해 전국의 한우 사육 규모가 적정치인 31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솥값 폭락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과잉 생산으로 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한우. 이듬해 한미 FTA로 해외 시장까지 개방되면서 축산 농가의 줄도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역축협에선 한우 농가를 살리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과잉 공급을 우려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300만 도가 넘어섰습니다. 저희 축협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혈통우, 계랑 이런 데를 적극 앞장서서 경쟁력에 뒤처지지 않게끔 할 겁니다. 해외 시장 개방과 소비 침체로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한우 시장. 농민들은 한우 농가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며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역점 시책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올 한 해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관광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여수 산단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집니다. LG화학과 GS칼텍스 등 기업 9곳이 7조 원대 공장 시설 투자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앞으로 2년여 동안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인데 이 기간 동안 건설 근로자 만여 명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시는 지역에서 일하는 인구가 크게 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 기간 중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진행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이 중소기업, 이 협력업체들의 우선 일감이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이 노동자들의 일거리가 많이 생기고 이런 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관광객 1,300만 명이 다녀간 여수시. 해마다 1,000만 관광객을 넘어서며 명실공히 전남 대표 해양관광지로 우뚝 섰지만 이제는 단발성 이벤트나 축제보다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여수시는 미래에셋이 1조 원을 투자하는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진모지구 영화세트장이 조성되면 관광객들의 방문 횟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쯤 여수 화양에서 공적금 지역이 해상 교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연경관과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관광이 계속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문화 관광 콘텐츠를 확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2월 달에 화양에서 그 접근간 연륙연도교가 개통이 됩니다. 중간에 있는 우리 섬들을 어떻게 관광 자원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여수시는 지난해 여수산단 대기오염 물질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이라며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언제나 대기 환경 수치를 알 수 있도록 도시 대기 측정망을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7조 원대 여수산단 투자로 인한 건설 근로자 만여 명과 관광객을 포함하면 올 한 해 유동인구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자년 새해 여수시의 시정 계획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완도군에서는 군의 인구 정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구정책 종합 선물 세트 책자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로 꾸려져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완도군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문수진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인구정책 종합선물 세트, 이름이 참 독특한데요. 책자 이름을 이렇게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과자 선물 세트를 받으면 좀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요즘에 복고풍이나 레트로가 좀 유행하다 보니까 이런 책자를 통해서 완도군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구상하게 됐습니다. 네, 이름에 숨겨진 뜻을 듣고 나니까 더욱 특별한 것 같은데요. 자, 완도군에서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네, 저희 군에서는 좀 여러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다 보면 군민들께서 혜택을 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 군민이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군민들이 알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인구정책 홍보 책자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진으로도 책자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책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정보와 혜택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책자는 임신과 출산부터 육아, 전입, 귀농어촌, 문화여가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사업들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의 자세한 안내를 위해서 그 분야별 담당 부서와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책자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년 2019년에 완도 대성병원에 개원한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과 아이들 봄 서비스의 2자녀 이상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선박요금 지원, 각종 문화여가시설 등이 소개되어 있고 더 많이 있지만 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유용한 인구정책 종합 선물 세트 안내 책자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책자는 완도군에 있는 12개 읍면사무소와 보건소 그리고 섬에 있는 보건지소까지 다 비치되어 있고요. 국민들께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뭐 금융기관이나 터미널, 도서관 등 다중집합장소에 비치되어 있고 혹시 책자가 없다면 여기 완도군청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다양한 곳에 비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완도군의 인구정책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저희 완도는 누구나 계속 살고 싶은 희망찬 미래 완도를 비전으로 전 부서에서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활력 증대와 청년들의 사회 참여 그리고 커뮤니티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거점 공간인 청년센터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족센터 조성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달라지는 정책들을 제때에 반영해 주민들이 실생활과 유익한 정보들을 보다 빠르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데 적극 힘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해 목포와 신안에서는 모두 2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불이 난 이유를 살펴봤더니 부주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목포와 신안에서는 모두 210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목포는 147건, 신안은 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불이 난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가 57%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7%, 야산 화재나 기타가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목포 소방서는 지난해 오래된 주택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 비율이 높았던 만큼 올바른 전자용품 사용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겨울치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으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번 비는 수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아침 기온은 4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6도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수요일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이후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낙상사고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